보스턴의 차가운 겨울 아침, KT는 병원비 청구서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창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8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에밀리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지요. 특히 에밀리가 척수성근이축증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은 후로는 모든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KT는 식탁에 놓인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깁니다. 엄마, 오늘은 학교에 갈 수 있을까? 휠체어를 타고 주방으로 들어온 에밀리의 목소리에 KT는 급히 청구서를 서랍 속에 넣었고 8살 에밀리의 맑은 눈동자는 엄마의 걱정을 알아채지 못한 듯했습니다. KT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좀 쉬는 게 어떨까? 어제 많이 피곤해 보였잖아.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지요. 에밀리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들을 도와주기에는 너무 비쌌습니다. 보험은 최신 치료법을 커버하지 않았고 대기 목록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KT는 에밀리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정확히 1년 전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소아과에서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지만 보스턴은 여전히 추웠고 병원 복도는 감기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에밀리의 정기검진 예약이었지만 담당의 로빈슨 박사가 갑작스러운 응급수술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로 씨, 다른 의사를 배정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KT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로빈슨 박사는 에밀리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새로운 의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15분을 기다린 후 진료실 문이 열렸고 그곳에서 연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아시아인이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과 갈색 눈동자, 그리고 흰 가운 위에 청진기를 걸친 그의 모습은 전형적인 의사였지만 어딘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몰로 씨와 에밀리, 그가 차트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미세한 억양이 그가 미국인이 아님을 드러냈습니다. 네, 저희예요. KT가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 박사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신경과학을 연구하고 있고 오늘 로빈슨 박사 대신 진료를 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이어서 에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에밀리. 나는 연우야. 한국에서 왔어. 그는 눈높이를 맞추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픈 곳 있니? 에밀리는 처음 보는 의사 앞에서 평소보다 더 수줍어했지만 연우의 따뜻한 미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우는 에밀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검사하면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종이접기를 시작했고 순식간에 작은 종이 토끼를 만들어 에밀리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팠을 때마다 할머니가 이렇게 토끼를 만들어 주셨어. 이 토끼는 행운을 가져다 준대. 연우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에밀리의 눈은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연우는 KT에게 에밀리의 상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로빈슨 박사가 기록해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척수성근이축증 연구가 제 전공이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서는 승인되지 않았지만요. 그날 이후로 KT는 가끔씩 병원 복도에서 연우를 마주쳤고 그때마다 그는 에밀리의 상태를 물어보았습니다. 점차 그들은 에밀리의 치료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한 달 전부터는 정기적으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척수성근이축증에 대한 최신 연구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KT는 하버드 의대 연구동에서 연우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지요. 연구실에서 만난 그들은 각자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이 승인됐다는 소식 들었어요? 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KT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무슨 치료법인가요? 척수성근이축증에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에요. 서울대병원에서 임상시험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KT의 눈이 커졌고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가슴 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미국에서는 언제 승인될까요? 연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최소 2년은 더 걸릴 겁니다. FDA 승인 과정이 워낙 복잡하니까요. KT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에밀리에게는 그 2년이 영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 간다면 어떨까요? 연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고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KT는 놀란 눈으로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요? 하지만 그건
생각해보세요. 서울대병원은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고 에밀리 같은 케이스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제가 그곳 의사들과 연락도 닿고요. KT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전혀 다른 곳으로 딸을 데리고 간다는 생각은 무모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보스턴에 직장이 있었고 이웃들과 지인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어도 못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려. 에밀리의 학교는 어떻게 하고 KT는 망설였습니다. 연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이 아니란 거 압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치료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적어도 처음에는 제가 통역도 해드리고 정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KT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항상 혼자 모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고 특히 에밀리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그랬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세요. 연우가 KT의 어깨에 손을 살짝 얹으며 말했습니다.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에밀리의 상태를 생각하면 그날 저녁 KT는 집으로 돌아와 에밀리가 잠든 후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서울의 이미지들, 한국의 의료 시스템, 외국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도시였고 의료 수준도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에밀리의 방으로 들어가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밀리의 숨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거칠었고 창백한 얼굴은 그녀가 얼마나 아픈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줄게, 에밀리. KT는 딸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KT는 연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좀 더 한국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요. 연우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KT. 제가 모든 것을 도와드릴게요. 에밀리에게 좋은 결정을 내리셨어요. 일주일 후, KT는 보스턴의 작은 아파트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에밀리에게 보여줄 사진첩을 넣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에밀리의 아버지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더라도 그들의 과거와 추억은 항상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우의 도움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서울에서의 초기 숙소도 마련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KT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KT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드넓은 구름의 바다를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오가는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에밀리의 치료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요. 옆자리에서는 에밀리가 토끼 인형을 품에 안은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우가 출발 전 선물해 준 그 인형은 이미 에밀리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KT는 가방에서 한국어 단어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발음 표기를 따라 소리내어 읽어보지만 여전히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한 걸까? 에밀리를 위해 이 모든 걸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 비행기 식사가 제공되었고 KT는 처음 접하는 비빔밥에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승무원이 친절하게 섞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지만 젓가락 사용이 서툴러 결국 포크를 요청했습니다. 이 작은 경험만으로도 그녀는 앞으로의 문화적 충격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이 절반쯤 지났을 때 에밀리가 갑자기 몸을 뒤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지만 곧 그것이 경련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에밀리의 작은 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KT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KT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공포와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지구 상공만 미터의 밀폐된 공간에서 딸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경험은 없었습니다. 승무원들이 달려왔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도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앞쪽 좌석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KT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우였습니다. KT, 제가 도울게요. 연우는 침착하게 에밀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손길은 능숙했습니다. 의사로서의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연우는 에밀리의 기도를 확보하고 베개로 그녀의 머리를 보호했습니다. 승무원에게 산소 공급을 요청하고
응급의약품 키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에밀리의 맥박과 호흡을 체크하며 KT에게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격려는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약 복용 시간의 변화 때문일 수 있어요. 지금은 응급 상황이지만 곧 안정될 거예요. 격려는 약 3분 후에 멈췄고 에밀리는 지친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KT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거예요? KT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연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에밀리가 갑작스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휴가를 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뒀어요. KT는 감사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나라로 향하는 여정에서 이런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축복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활주로에는 응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의료진들이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KT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우는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신속하게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고 KT와 연우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가 시내를 향해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짝이는 네온사인들, 낯선 한글 간판들, 높은 빌딩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지만 KT의 마음은 오직 에밀리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하자 이미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빠르게 한국어로 의사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에밀리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KT는 연우의 뒤를 따라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병원은 놀랍도록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의료진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접수부터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연우가 통역을 도왔지만 의사들 중 몇몇은 영어로 KT와 직접 대화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태도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KT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안정됐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검사와 치료 계획을 세울 겁니다. 주치의인 김 박사의 말을 연우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병실에 배정된 후 KT는 에밀리의 침대 옆 의자에 지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낯선 서울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고 거리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보스턴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연우가 병실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그는 두 잔의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KT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어서. 연우는 차를 건네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건 유자차예요. 한국에서 감기나 피로할 때 많이 마시는 차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KT는 처음 맛보는 달콤하고 향긋한 유자차에 놀랐습니다. 따뜻한 음료가 그녀의 긴장된 몸을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여기서 에밀리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KT는 잠든 에밀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우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박사님은 척수성근 이축증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최신 유전자 치료법도 그의 팀이 개발한 거고요. 최선을 다해볼 겁니다. 약속할게요. KT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비록 낯선 땅이지만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고마워요, 연우. 정말 고마워요. KT는 연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낯선 나라에서 연우가 그들의 등대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봄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벚꽃은 마치 환영의 인사를 건네는 듯했고 따스한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KT의 마음에는 꽃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지요. 에밀리의 치료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고 그동안 숱한 검사와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혈액 검사, 유전자 분석, 근육 생검, MRI. 에밀리는 용감하게 모든 검사를 견뎌냈습니다. 제가 어제 병원 이사회와 에밀리의 케이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박사가 진료실에서 KT와 연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권위 있는 신경과 전문의였고 덕분에 에밀리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유전자 치료제를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몇몇 환자에게서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KT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정말요? 에밀리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이 치료제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어떤 치료도 100% 효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우가 KT에게 김 박사의 말을 번역해 주었고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KT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연우와 한국어로 짧게 대화를 나눈 후 연우가 KT에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 문제가 남아 있어요. KT는 그제서야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의 보험과 저축, 그리고 친구들의 후원으로 초기 치료비를 마련했지만 장기적인 치료를 위한 재정은 아직 불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 행정실에서 예상 치료비 명세서를 받아든 KT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억이라고요? KT는 숫자를 직접 확인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해도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저축과 보스턴의 집을 팔아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우는 KT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 옆에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KT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울에 온 지 2주 만에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 하지만 에밀리의 상태는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지요. 새로운 환경에서 에밀리는 더 활기차 보였고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우는 KT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병원 내 의료진들과 상담하며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았고 임상시험 참여 가능성과 특별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고 희귀질환 재단의 도움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 국적자만 해당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요. KT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질병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데 도움은 국경에 막히다니. 그날 저녁 KT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다리들은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KT는 이 낯선 도시에서 자신과 에밀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상상했습니다.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연우의 목소리에 KT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두 잔의 따뜻한 커피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KT는 커피를 받아들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우는 KT 옆에 앉아 함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KT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에밀리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데 현실은 너무 가혹하네요. 치료비도 문제지만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도 걱정됩니다. 비자 문제도 있고 일자리도 찾아야 하고. 연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KT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의사로서 그는 많은 환자와 가족들의 절망을 목격했지만 KT와 에밀리는 그에게 특별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사랑이 연우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고 점점 더 그들을 돕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제 여동생도 어렸을 때 아팠어요. 연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치료법이 발달하지 않았고 우리 가족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8살 때 세상을 떠났죠. KT는 놀란 눈으로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연우에 대해 잘 몰랐던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가 친절하고 유능한 의사라는 것만 알았을 뿐 그의 과거와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내 여동생처럼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특히 척수성근 이축증과 같은 희귀병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런 아픔이 있었다니. KT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연우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밀리가 제 여동생이 누리지 못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고 싶습니다. KT는 연우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연우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동료나 의사가 아닌 깊은 상처와 꿈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날 밤 그들은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KT는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그의 갑작스러운 사고, 에밀리의 탄생, 그리고 병과 싸워온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우는 한국에서의 성장 과정, 엄격한 교육,
여동생의 투병과 죽음, 그리고 의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나눴지요. 여동생이 죽은 후 어머니는 몇 년 동안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동생의 방은 그대로 보존해 두셨고 매년 생일이면 그녀가 좋아하던 케이크를 만드셨죠. 연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여동생의 사진에 매일 인사를 하십니다. KT는 연우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전문적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희망을 찾아가는 동반자로서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났고 KT와 연우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국적인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들은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4월의 어느 토요일, 서울의 공기는 상쾌했고 길가의 벚꽃은 만개하여 연분홍빛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연우는 병원을 나와 택시를 잡으며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연우가 KT와 에밀리를 자신의 가족 집으로 초대한 날이었지요. 연우는 택시 안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곧 도착합니다. 손님들 준비는 다 하셨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음식은 준비했다. 하지만 이 일은 분명 실수야. 외국인 여자와 아픈 아이를 데려온다니.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않니? 어머니,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에밀리는 제 여동생과 같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KT는 정말 용감한 어머니예요.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만나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내 맘대로 해라.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KT와 에밀리를 태우고 종로구에 위치한 연우의 가족 한옥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전통적인 한옥의 아름다움이 KT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안뜰의 작은 연못과 고풍스러운 돌길, 그리고 처마 밑으로 보이는 정갈한 마당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다워요. KT가 감탄했습니다. 에밀리도 휠체어에서 고개를 들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연우의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머리와 위엄 있는 자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지만 예의상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우의 어머니가 어색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KT를 한번 훑어보더니 곧 에밀리의 휠체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과 함께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KT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리 연우에게 배운 대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연우의 어머니는 의외라는 듯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원래의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연우에게 한국어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한다니 예의는 갖추겠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연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KT에게 밝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어머니께서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그들은 안뜰을 지나 대청마루로 들어갔습니다. 낮은 나무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KT는 처음 보는 음식들에 호기심을 느꼈고 에밀리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와,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KT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연우의 어머니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말에는 외국인이니 우리 음식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불편한 듯 자리에 앉으며 KT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에밀리, 이건 김치야.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지. 연우가 에밀리에게 설명했습니다. 매울 수 있으니 조금만 먹어보자. 에밀리는 휠체어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늘 밝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연우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에밀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거리감과 동정, 그리고 어딘가 슬픔 같은 것이 섞여 있었지요. 에밀리가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연우의 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우 삼촌이 가르쳐 줬어요.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말했고 연우는 웃으며 그녀의 말을 어머니께 번역해 주었습니다. 삼촌이라고? 어머니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너는 이 아이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 말에는 비난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불편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KT는 처음 보는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의 달콤한 맛, 김치의 매콤함,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이 그녀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KT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요리하신 건가요? 연우가 어머니께 번역해주자 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했습니다. 그녀는 KT의 진심, 어린 칭찬에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가족 비법이에요. 그녀는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에밀리는 서툴게 젓가락을 사용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은 여전히 힘이 부족했고 젓가락을 제대로 쥐기 어려웠습니다. 연우의 어머니는 이런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연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작은 나무 젓가락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젓가락이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에밀리에게 젓가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용해봐요. 연우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젓가락은 연우의 여동생이 사용하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을 내어준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기쁜 표정으로 젓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밝게 웃으며 말했고 이런 모습에 연우의 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 후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연우의 아버지는 조용하고 따뜻한 성품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영어로 KT와 대화를 시도했고 비록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였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에밀리가 연우의 옛가족 사진첩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살펴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에밀리는 사진 속 여자아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언니는 누구예요? 방 안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우의 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졌고 연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여동생이야, 미영이.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어. 에밀리는 사진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쁘네요. 천사가 됐나 봐요. 연우의 어머니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부엌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녀는 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KT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연우를 바라보았고 연우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께는 아직 미영이의 기억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에밀리가 미영이와 비슷한 나이여서 KT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의 마음이 이해돼요. 연우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는 마음이 여립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은 여린 사람이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연우는 KT와 에밀리를 집까지 배웅했습니다. 병원 근처의 작은 임대 아파트 앞에서 그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하지만 어머님께 불편을 드린 것 같아 마음이 쓰이네요. KT가 말했습니다. 연우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미영이 이후로 어머니는 많이 변하셨어요. 하지만 에밀리와 당신을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KT는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네, 확신해요. 어머니가 미영이의 젓가락을 에밀리에게 건네준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건 단순한 젓가락이 아니라 미영이의 일부와도 같은 거니까요. KT와 연우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가 그들 사이를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연우는 천천히 KT의 손을 잡았고 KT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천천히 하나로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연우 어머니의 반대라는 커다란 장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봐요. 연우가 마지막으로 말했고 KT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가며 KT는 생각했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동반자를 찾았지만 그의 가족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아있구나. 5월의 어느 날 에밀리의 주치의는 KT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전자 치료가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의 근육 기능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움직임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KT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연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KT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치료비는 계속해서 늘어났고 KT의 비자 문제도 걱정거리였습니다. 관광비자로는 더 이상 한국에 머물 수 없었고
에밀리의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케이티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연우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에밀리가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연우는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는 케이티와 에밀리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책임감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훨씬 더 깊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케이티의 강인함과 에밀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낯선 나라에서도 용감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연우는 그들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먼저 알고 싶어요. 케이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티, 당신과 에밀리가 제 인생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연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케이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도 연우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연우, 나도 당신에게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연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결혼입니다. 그러면 당신과 에밀리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고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현실적인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연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것이 에밀리를 위한 희생은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연우, 당신의 제안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우리를 위해 그런 희생을 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당신에겐 자신의 삶이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연우는 케이티의 손을 잡았습니다. 케이티,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원하는 일이에요. 당신과 에밀리와 함께하는 것이 제게는 행복입니다. 케이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연우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이런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특히 어머님은. 연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는 반대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합니다. 제가 설득해 볼게요. 그날 저녁, 연우는 자신의 부모님께 케이티와의 결혼 계획을 이야기하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우가 한옥의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모님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연우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곧 무언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연우는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저 케이티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에밀리도 제 딸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내가 미쳤니? 외국인과 결혼이라니? 어머니, 케이티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에밀리도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고요. 외국인과 결혼. 너는 미쳤니? 우리 가문의 전통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게다가 아픈 아이까지 떠맡겠다고? 내 앞날은, 내 경력은 모든 것을 포기할 셈이냐? 연우는 차분하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케이티와 에밀리에 대한 진심,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책임감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정말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케이티는 제게 특별한 사람이고 에밀리는 마치 미영이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미영이를 들먹이지 마. 어머니가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내 여동생을 이용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정당화하지 마.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어머니는 완고했습니다. 절대 안 돼. 우리 가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그것도 아픈 아이를 데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니? 연우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어머니의 완고한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KT와 에밀리는 이제 제 삶의 일부예요.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연우와 KT 사이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6월의 어느 저녁 연우는 KT와 에밀리를 다시 자신의 가족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연우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점차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KT는 택시 안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반대하신다면 우리가 다시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을까요? 연우는 KT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다시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에밀리에게도. KT는 불안한 마음으로 한옥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고 유전자 치료의 효과로 짧은 거리는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특별히 연우가 사준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연우의 어머니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전보다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에밀리에게 직접 만든 한복을 선물했고 에밀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KT는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KT가 연우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가 한복을 입고 싶다고 하자 그녀는 직접 도와주겠다며 에밀리를 안쪽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식사는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연우의 아버지도 참석했는데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닌 학자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KT와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고 에밀리에게는 한국의 전래 동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참 똑똑한 아이구나.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말도 빨리 배우고 있고 에밀리는 자신이 배운 몇 가지 한국어 단어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고 심지어 간단한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 모습에 연우의 아버지는 기뻐했지만 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연우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KT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에밀리도 제 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연우의 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졌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KT는 손이 떨려 차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돼. 어머니가 한국어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외국인은. 그 순간 에밀리가 천천히 일어나 연우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불안정했지만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에밀리는 연우의 어머니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토끼 삼촌이 우리 가족이 되면 안 돼요? 에밀리의 순수한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연우의 어머니는 에밀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에밀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미영아,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연우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미영은 내 여동생의 이름이었다. 에밀리가 그녀를 많이 닮았구나. KT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연우는 여동생이 어렸을 때 아팠다고 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미영은 너와 같은 병을 앓았단다. 에밀리. 그때는 치료법이 없었지. 그녀는 8살 때 우리를 떠났어. 연우의 어머니는 에밀리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딸의 모습이 에밀리에게서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에밀리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한국어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인가 보구나. 연우가 어머니의 말을 KT에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KT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연우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아드렸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두 여인의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연우의 아버지는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고 에밀리는 사과 주스가 든 잔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KT는 연우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따뜻했고 강물에 반사된 불빛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연우, 정말 괜찮은 거예요? 당신의 가족, 경력, 모든 것이 달라질 텐데. KT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우는 KT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저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용기와 강인함, 그리고 에밀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에 감동했어요. 저는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제 선택입니다. KT는 연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기도 했지만 연우와 함께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연우. KT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연우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KT. 그날 밤 한강의 물결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듯 반짝였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에밀리의 병은 그들을 만나게 한 운명의 연결고리였던 것입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작은 한옥 정원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연우의 가족들과 병원 동료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KT는 한복 대신 간소한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연우는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연우의 어머니가 선물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한국과 미국의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연우의 아버지가 주례를 맡았고 유창한 영어로 두 문화의 결합을 축복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경과 언어, 문화를 초월한 사랑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연우와 KT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에밀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위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위해 함께합니다. KT는 자신의 부모님이 이 순간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보스턴의 친구들이 화상으로 결혼식에 참여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서약을 교환한 후 연우는 에밀리에게도 특별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에밀리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작은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에밀리, 나는 이제 너의 아빠가 되기로 약속할게. 항상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어.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우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그 말을 들은 모든 이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우의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고 연우의 아버지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결혼식 후 벌어진 작은 축하 파티에서 KT는 한국의 전통 음식들을 맛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에밀리는 연우의 조카들과 함께 뛰어놀았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에밀리가 보조개 없이 몇 걸음을 혼자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밀리, KT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에밀리에게 향했습니다. 에밀리는 비틀거리며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몇 걸음을 더 걸었습니다. 연우가 달려가 그녀를 받아 안았습니다. 해냈구나, 에밀리. 정말 대단해. 연우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에밀리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나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이제 진짜 공주님이 됐어요. 그 순간은 모두에게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로서 연우는 에밀리의 회복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날의 기쁨만큼은 순수했습니다. KT는 자신의 새 남편과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구나. 그녀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낯선 땅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그녀의 집이 되었습니다. 연우와 에밀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서울의 봄날, 연우와 KT, 그리고 에밀리는 한강공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고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에밀리의 상태는 점점 호전되어 이제는 짧은 거리는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KT는 서울의 국제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연우는 서울대병원에서 척수성 근위축증 연구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기 봐요. 에밀리가 강변을 나는 갈매기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한국어는 날로 늘어가고 있었고 이제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T는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언어도, 음식도,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그녀의 집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으로 보이는 남산타워, 시장에서 만나는 정겨운 상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에밀리를 향한 따뜻한 시선들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연우는 KT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KT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가족들,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그들과 같은 다문화 가족들도 있었지요. 여기가 낯선 땅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집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KT가 답했습니다. 연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KT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하지만 가끔은 가장 예상치 못한 여정이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로 우리를 이끄는 것 같아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에밀리가 다른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평범한 아이들과 거의 다름없이 뛰어놀았습니다. 가끔 넘어지기도 했지만 곧바로 일어나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녀의 회복력은 KT와 연우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연우, 당신이 그때 저와 에밀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KT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연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제 여동생이 저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요? 그녀가 천국에서 에밀리를 보호하다가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KT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때는 너무나 다르게 느껴졌던 그들의 세계가 이제는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성이 되었습니다. 연우의 어머니는 이제 매주 일요일이면 그들의 집을 방문해 에밀리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쳤고 KT는 어머니에게 영어를 가르쳐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에밀리를 데리고 박물관과 고궁을 다니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알려주었지요. 다음 달에 보스턴에 방문하면 어떨까요? KT가 제안했습니다. 에밀리의 친구들과 제 동료들이 그녀의 회복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랄 거예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치료법이 미국에서도 승인되면 좋겠어요. 다른 아이들도 에밀리처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요.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연우의 연구팀은 척수성근이 축증 치료법 개발에 큰 진전을 이루었고 KT는 국제희귀질환협회에서 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고 한강의 물결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에밀리가 달려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에 가요. 배고파요. 연우와 KT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어나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카메라는 멀어지며 한강변을 걸어가는 세 사람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그들이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으로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비쳤습니다. 국경은 그들을 갈라놓지 못했고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차이도 그들의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에밀리의 병은 오히려 그들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었고 그 다리를 통해 그들은 새로운 삶, 새로운 가족,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경을 초월한 사랑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